121, ALT가 295, 감마가 158주간 지나면은 이제 알코올성 간염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약간 혈액 검사를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가고 아침, 점심, 저녁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꿨고.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휴직기를 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10월 30일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한 달 정도 뒤에 11월 달에 결과를 받았어요. 간 수치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간장질환 의심이라고 결과를 받았죠. 체중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고 너무 놀라서 바로 일반 내과를 가서 재검을 받고 의료사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 때 간 수치가 AST가 121, ALT가 295, 감마가 157이었어요. 원래 정상 간 수치는 AST가 40, ALT가 40, 감마가 35 이 안에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11월 25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때 더 높게 나왔어요. AST가 273, ALT가 357, 감마가 223. 큰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사를 또 처방받고 혹시 몰라서 혈액검사 재검사를 하고 이제 그간 먹었던 영양제, 술 모두 끊고 운동도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당시 2주째 하던 그룹 PT를 그만뒀어요. 네, 이때 처음으로 간복부 초음파를 봤어요. 근데 지방간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문제 없는 것 같다는 소견을 받고 일단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뭔가 너무 허전하고 우울하고 아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술만 안 먹으면 됐지 하면서 몸에 안 좋은 음식 다 먹었어요. 맵고 짜고 그냥 술만 안 먹으면 되니까 하고 음식 양도 그냥 다 먹고 군것질을 엄청 많이 하고 빵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술안주를 보면 술이 생각나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빵도 엄청 먹고 운동은 절대 안 되고 살은 점점 찌고 160에 75까지 올라갔었어요. 대학병원 이제 가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고 일단 거기서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나이가 젊으니까 술을 끊고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자. 제가 초음파 한 걸 가져갔었거든요. 거기서 초음파에서는 지방간이 살짝 낀 거 말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지방간으로는 이렇게까지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기에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어요. 네, 혈액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가 보러 갔을 때 12월 12일 날 AST가 67, ALT가 146, 감마가 72. 이때도 계속해서 우루사를 먹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수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사실 알코올성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셨고 급성 간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B형 간염도 아니고 뭐 A형 간염도 아니고 그래서 8주간 지나면은 이제 알코올성 간염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일단 금주 영양제 다 끊고 결과를 보자고 하셨거든요. 추적 검사는 중간에 해야 되니까 12월 26일 날 재검 이제 일반 내과 가서 봤죠. 근데 이때 AST 79, ALT 145, 감마 81 결과가 더 높게 나온 것도 있고 거의 똑같았어요.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절망적이었고 간은 이제 한번 손상되면 진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이때부터 실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대학병원 진료 외래 검사 때 1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가 AST가 50, ALT가 105, 감마가 76.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정상 수치가 아니었고 이때부터 대학병원 교수님도 의아해했어요. 5월달에 다시 볼 건데 이건 무조건 체중을 일단 빼고 음식을 가려 먹어라 하시고 그때도 만약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술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바뀌긴 해야겠구나로 생각은 했어요. 이때도 솔직히 바로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운동도 동네 한 바퀴 수준이었고 먹는 것도 줄이긴 했지만 배달을 자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일도 워낙 힘들고 하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고 5월달까지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과거의 나를 뺨을 후려치고 싶어요. 그래도 술은 절대 안 마셨고 야식도 안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체중계를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전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했는데 막 거의 4개월 동안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시 가서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도 맡았죠.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너무 심하고 이제 이때도 약간 혈액 검사를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갑상선 수치도 올라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간 때문에도 너무 힘든데 갑상선 수치는 또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살이 더 잘 찌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간 때문에 약을 못 먹으니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맞아라. 부작용은 없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내과에서 검사를 받아서 간 수치를 보니까 이거는 산부인과에 속해 있는 내과에서 받은 거예요. AST가 61, ALT가 121, 간만은 안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갑상선 수치가 나왔던 거죠. 여기는 근데 전문적인 내과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바로 대학병원 갑상선 보는 내과에 예약을 했어요. 이제 가면서 또 간 수치 검사도 같이 했죠. 이제 갑상선을 같이 보고 공복 혈당 이런 거를 다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심한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복 혈당 이런 걸 다 봐야 한다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다 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는 나머지는 이제 정상이지만 이 간이 아직도 AST가 48, ALT가 99, 감마가 53. 이때가 1월 23일이었는데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리부터 꼬박꼬박 하자는 생각으로 병원 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헬스를 못 다녔거든요. 이게 저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제 걸리면 다 너네 책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모이는 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저녁은 못 참으니까 저녁 대신 점심에 샐러드를 먹고 저녁을 밥을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몸에 더 안 좋고 절대 체중이 빠지지 않아요. 저녁을 샐러드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운동은 뒤로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꿨고 중간중간 이제 중간 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과 반쪽, 계란 하나 이렇게 해서 허기를 달랬어요. 이제 폭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1kg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역시 운동이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할까 하던 생각 중에 이제 헬스가 풀리고 24시였던 헬스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사람 없는 5시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마스크 끼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때부터 5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공복 유산소를 40분 동안 다녔고요. 샤워는 헬스장에서 절대 안 하고 집에 와서 무조건 씻고 물도 계단 같은 데서 사람 없는 곳에서 마시거나 멀리 떨어져서 마시고 아침은 샐러드랑 닭고기. 이때 닭고기는 가슴살만 먹은 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에 닭볶음용으로 나온 그 조각난 고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돌리고 2조각씩 나눠 먹었어요. 2조각씩 이렇게 꺼내서. 그래서 먹고 요거트랑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섞어서 먹고 중간 간식 챙겨 먹고 밥은 구내식당 점심 반식 하고 중간에 또 간식 먹고 저녁에 연어랑 샐러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먹고 싶었던 거를 먹었는데 점심에 먹고 대신 저녁은 완전 그냥 가볍게 연두부 하나 샐러드 조금 그러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살이 6kg 정도 감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평탄하게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고장난 몸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3월이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에 먹고 집에서 쉬고 이때 좀 무리하긴 했어요.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 청소하고 그리고 다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집에 왔는데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귀가 조금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서 세탁기를 돌리나 싶었는데 내 룸메 이제 제 결혼할 짝꿍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 룸메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무서워서 일요일날 다음날 진료 보는 곳을 찾아서 바로 갔어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바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 검사를 한 거죠. 이제 청신경 검사, 고막 검사 뭐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저음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는 스테로이드제를 엄청 때려 먹어야 하는 그런 병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음이 안 들리니까 그 안 들리는 데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이게 응급이라서 약을 안 먹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 수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 용량은 적게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용량도 엄청 고용량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간 수치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수님이 그럼 혈액검사도 같이 하자 해서 이때 혈액검사랑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와, 이제는 내가 귀도 안 들리고 소리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달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청력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일 정도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10일 정도 약을 먹었는데 조금만 안 좋아져도 약간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엄청 예민해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귀만 좀 불편했으니까. 근데 약간 약을 먹으면서 피부가 엄청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아, 이거 뭐지? 부작용인가 싶었어요. 근데 약간 어지럽고 또 속도 안 좋고 두통도 심해지고, 아, 그래도 약 이제 이거 끝나고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진짜 괜찮다 하면서 생각하고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다음 진료 보는 날 이제 청력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청력 검사를 다시 하고 나서 다행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 수치도 물론 약 먹기 전에 한 거지만 이때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AST가 29, ALT가 55, 감마가 34인 거예요. 그래서 AST는 감마나 얘네들은 약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ALT만 조금 높은데 그래도 다행이다. 조금만 더 관리하면 간도 정상 수치까지 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때가 제가 3월 29일 날 결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약을 끊고 나니까 이번에는 소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나는 다이어트에 물이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2리터를 채우려고 열심히 마셨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앉아서 뭘 이렇게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30분 동안 1대1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마시고 일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마시고 화장실 가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30분 동안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소변을 30분 참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지나니까 소변이 막 곧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고 하루에 30분에 옛날에는 1시간에 한 번이나 2시간에 한 번? 예방 차원에서 간 거라면 이제는 무조건 30분에 한 번씩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마저도 힘든 거예요. 15분에 한 번. 소변량도 많지 않고 이래서 아, 내가 방광염인가? 하고 산부인과를 갔죠. 근데 소변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러 간 거죠, 병원에. 그랬더니 염증 소견이 없대요, 소변에서. 그러면 비뇨기과를 가봐라.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민감성 이제 방광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뇨기과를 가야 한다. 이거는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주책이야. 눈물이 날 거. 또 생각하니까 울컥하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제가 올해 결혼 준비도 하고 아픈 것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 아프고 하나 정리되면 하나 또 나오고 이제는 계속 그렇게 나니까 이제는 어디가 고장날까 무섭고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뭔가 나를 더 억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정말 내가 한강에 몸을 던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휴직을 결심하게 됐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만두면 나이도 30이고 다른 거는 공부해봤다는 게 없었고 이 길만 거의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휴직을 내고 일단 쉬어보자 해서 회사에다 얘기를 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한 달간의 무급휴직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비도 내야 되고 이게 사실 대학병원 다닐 때 병원비가 제일 걱정되잖아요. 근데 보험은 제가 문제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월급을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 다들 한 달 살이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휴직계를 내서 쉬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제 배뇨의 이 지금 아픈 거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배뇨일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뇨일지를 쓰는데 플라스틱 컵을 이제 2개를 줘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가 적혀있는 컵을 주고 이렇게 시간대로 나오는 표를 하나 주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소변 볼 때마다 이제 컵에 받아가지고 몇 시에 몇 미리를 쌌는지를 적어야 돼요. 이제 평균 정상인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한 번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싸는 양은 300ml에서 500ml 정도 이게 정상인의 패턴인데 하루에 이제 그러면 총 4번에서 6번을 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저는 10번 이상을 가고 양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과민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찾다 보니까 방광암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증상도 비슷하고 물론 이게 혈뇨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암이면 어쩌지? 난 여지껏 해보지 못한 게 더 많은데? 하면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막 눈물만 나고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4일날 결과를 보러 가는데 아직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약으로도 다 고칠 수가 없고 50% 정도만 이제 교정이 되고 나머지는 식습관을 또 바꿔야 된대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술, 커피, 맵고 짜고 뭐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데 저는 술도 안 먹고 커피도 잘 안 마셔요. 진짜 가끔 마시는데 안 먹고 뭐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도 거의 주에 한 번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른 거라도 하면 잡생각이 덜 드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건강관리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진짜 멍청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 건강에 감사하면서 관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하려면 진짜 늦거든요.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나오고 이제 또 하나 나오면 또 10개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 결과를 들으려면 며칠 더 남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견뎌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아픈 분이 이걸 본다면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우리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안 아프기를 바라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론 제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힘들거든요. 우리 아픈 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